시외버스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며 잇따라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후보에 따라 우선순위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정상들의 연회장에 작품을 전시한 작가와 빵 만드는 가수를 만났습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절을 맞아 광주 MBC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최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하고 있죠. 오늘은 먼저 첫 순서로 밤낮 없이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쓰러지고 있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18년째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58살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산재, 광주, 목포, 해남, 동서울을 왕복해 1,800km, 하루에 11시간 넘게 운전해야 하는 1박 2일 장거리 노선을 달린 직후였습니다. 그 뒤 업무에 복귀한 김 씨는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강릉 노선을 달리다 운전 도중 다시 이상을 느껴 119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나, 내가 인생 여기서 마무리됐나 보다, 그런 식으로. 같은 회사 연모 씨 역시 지난 3월 어지러움증을 참아가며 1,800km 장거리 운전을 한 다음 날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운행하는 거 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잘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렇게 못 자고 항상 나와서 대기 상태, 긴장 상태에 있는 거고.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오랜 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전기사들. 휴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지만 터미널 상황에 따라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이 주어지든 전혀 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들쑥날쑥입니다. 특히 악명이 높은 동서울 터미널에선 버스를 세워둘 공간이 없어 휴게 시간 내내 터미널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오면 진짜 반은 죽죠, 반은 죽어. 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차에 있어가지고 봐보세요. 좀 빼고 또 좀 빼고. 그러니까 어디 가들 못해요. 지금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도착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있어요. 이러한 버스 기사들의 피로도와 건강 이상은 대형 사고와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버스 등 운송업에서는 35건의 과로사가 발생했고 10,000명당 과로사율은 다른 업종의 3배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피로도가 이 정도라면 심각한 일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법을 손질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지키라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주행수당제 그늘 아래선 실효성이 낮을 듯합니다. 주행수당제는 실제 운행한 시간이 아니라 운행한 거리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명절 때를 한번 보죠. 평소 같으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가량이 걸리지만 명절 때는 한두 시간가량이 더 걸립니다. 실제로 일을 더한 게 분명하지만 버스기사들은 3시간 30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운행되는 킬로미터에 따라 근무시간이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라면 버스 사업장에서 명목상으론 주당 52시간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기사들의 입장에선 일은 더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장에선 주행수당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전합니다. 심야에도 휴일 명절에도 일하는 버스기사들. 그들의 하루 일정은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일 외에도 출근해서 차량 배차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등으로 빡빡하게 채워집니다. 중간중간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도중 차가 막히거나 터미널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엔 그나마 있는 휴게 시간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셔야 돼요? 네. 휴게 시간 없이요? 없이, 이것이 휴식 시간이에요. 백 도는 것이. 문제는 이런 시간들은 일한 시간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행한 거리로 계산해 임금을 받는 주행수당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기 시간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장 근무 등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 때
차량 이동이 많아져가지고 서울에서 광주를 운행을 하더라도 그때는 최하 4시간, 5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는 임금은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법률 개정도 현장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행수당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장시간 대기나 교통 체증에 따른 노동 피로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간에 노사 간의 별도의 추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회사들은 문제의 주행수당제가 노사 합의 사항이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상 업계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있어서 2017년 8월에 34명을 채용을 했고요. 노선을 감차하고 감회해서 노선 합리화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한편 주행수당제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노사가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과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업종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 설립을 방해해온 삼성을 비롯해 재벌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도슨트와 교육강사 등 현장 운영 인력 8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최근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파견직과 용역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4월 30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현장 인력 81명을 우선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남은 파견직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의 노동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광주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정책을 보면 어렴풋이나마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광주시장 후보 3인의 노동정책과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는 노동보다는 일자리와 경제를 강조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2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노동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맞춰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는 청년과 여성 공약 등에 이어서 노동정책을 네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 저 나경채와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노동재단 설립,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복지회관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 번째가 노동조합 조직률을 50%로 높이는 겁니다. 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노동 공약으로만 10가지를 따로 발표했는데 공공부문 민간委託폐지와 직접 고용,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자리와 노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지만 어느 쪽을 먼저 들여다보는지 후보들의 시각 차이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영암에서 노인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5분쯤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25인승 미니버스가 옆 차선에서 앞서가던 코란도 승용차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옆 3m 아래 밭 고랑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가운데 운전자 등 8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대부분 60대에서 80대의 고령 여성들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인적 사항,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에게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 10년 넘게 공연을 해온 가수 김원중 씨는 꿈을 실현할 기대에 부풀어 있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씨의 작품은 남북 정상회 연회장에 전시됐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고 문정란 시인의 노랫말을 감미로운 선율이에 실었던 직녀에게 아름다운 노래로 시대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원중 씨는 빵을 만드는 가수기도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10년 넘게 달거리 공연을 해온 그에게 광주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남과 북의 길이 닫혀버린 보수 정권 동안에도 공연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해온 김원중 씨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를 자동차로 횡단하며 로드 공연을 갖는 대화합의 장정에 오르는 겁니다. 일목마다 거기서 만나는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평화를 노래하고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다란 병풍 안에서 산과 산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그 위에서 남과 북이 공존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고전 회화에 현대적 이미지를 입힌 이 작품들은 지난주 남북 정상회 연회가 열리는 동안 평화의 집 로비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문화교류 차원 또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우리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과 북을 정서적으로 이어주며 화해협력 시대를 준비해왔던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더 큰 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을 알리는 과정에서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5월 걸상이 목포와 서울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38주년 기념일인 오는 18일 목포역 광장에 2호 걸상이 세워지고 오는 30일에는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 고 김희기 열사를 기리는 3호 걸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월 걸상 추진위원회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전국 100여 곳에 5월 걸상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민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세계 수영대회 홍보대사인 박태환 선수가 광주에서 수영 꿈나무들을 지도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수영 꿈나무들을 만나 수영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영법 등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해줬습니다. 광주에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박태환 선수는 100m와 200m 등 4개 출전 종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장위국 교육감은 오늘 오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3선 도전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고 시교육청은 선거 때까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오는 6월부터 대학생들에게 교통수당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학생들에게 구직 활동에 사용되는 교통비를 한 달에 6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졸업학년에 해당하는 광주 지역 대학생으로 고소득 가구는 제외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무안군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중국 교포 54살 박모 씨가 물에 빠져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양식장 직원인 박 씨가 물고기 사료를 주고 있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카네이션과 장미, 백합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로 꽃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타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화훼 공판장과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